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머레이 라스바드의 자유의 윤리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트롤리 딜레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시속 100km를 달리고 있는 전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대로 달렸다가는 철로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5명의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런데 전차의 방향을 조금 바꾸면 인부 1명이 일하는 철로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은 지금 5명을 희생시킬지 1명을 희생시킬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5명보다는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부분의 독자들을 향해서 샌델은 또다시 질문을 던지죠. 만약 그 1명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면 어떻겠느냐고. 1명보다 5명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원칙이죠. 샌델은 독자들에게 트롤리 딜레마를 소개를 하면서 공리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라스바드의 자유의 윤리를 읽은 독자라면 샌델의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고 논리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스바드는 고장난 전차의 주인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전차가 한 개인의 소유였다면 그 전차의 소유주 또는 전차의 소유주가 채용한 운전사가 그 전차의 운행 방향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전차의 주인은 사고 희생자의 생명을 침해한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전차의 소유주는 그 전차의 사고가 전차 생산 단계에서부터 초래된 차체 결함인지 평소에 직원이 전차 관리를 소홀히 한 데서 온 사고인지 전차 운전자의 운전 미숙인지 그 책임 소재도 명확히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라스바드는 윤리의 문제를 경제학의 개념인 재산권으로 풀고 있어요. 전차 사고로 낸 이 운전사 혹은 전차의 소유주는 몇 명을 다치게 했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재산권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죄로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차의 소유주와 관리인도 그에게 부여된 전차에 대한 재산권, 그 범위에 입각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렇게 사회에 재산권이 분명해져야 개인의 행동 영역, 책임의 영역이 정해지고 또 범죄 또한 다른 개인의 재산에 대한 침해, 신체에 대한 침해, 이런 관점에서 재산권의 관점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라스바드가 이야기하는 이 재산권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연권입니다. 라스바드는 재산권 이외에는 그 어떤 인간의 권리도 따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자유의 윤리 52쪽에 나오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든 이는 하루 3끼 식사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자연권 이론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왜냐하면 모든 이에게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무수히 많은 시간과 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회의 경제적 성취들과 상관없이 방어될 수 있다. 자연권을 보호하기보다는 재산권을 우선시하면 자연권은 자연스럽게 보장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라스바드는 도덕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거죠. 184쪽에는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부모가 익사로부터 자식을 구하는 것은 윤리적이다 라는 원리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 자식 중 둘이 익사 중에 있고 당신은
단지 한 명만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한 아이를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익사로부터 자식을 구해야 한다는 바로 그 도덕적 원리를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2명의 아이가 물에 빠졌고 시간상 한 명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많은 경우 도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법으로 강요해요. 그런데 그 법은 실제로 2명의 아이 중에 한 명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를 범법자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을 경제 문제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가난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을 했죠.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근로자,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하는,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어떻게 됐죠? 편의점이나 식당 사장님들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다 해고하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거나 본인의 가족들이 일하는 체제로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제가 정말로 구하려고 했던 최저임금을 받기 힘들었던 그 근로자들, 결과적으로 실직을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많은 경우에 도덕을 법의 테두리에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악법이 된다는 거죠. 라스바드가 자유의 윤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바드가 재산권 개념으로 이 윤리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유의 윤리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결코 책장이 쉽게 넘어가는 책은 아니에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도 베스트셀러였죠, 한때. 그런데 이 책을 다 읽었다는 독자들은 거의 보질 못했어요. 저도 사실 한 절반 정도 읽고 포기한 것 같아요. 이 정치 철학서라서 쉽게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의 윤리라는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 자유의 시각을 명쾌하게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한번 구입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